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 수학 강사 박주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현재 잠실과 방위 로고스학원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2024년에 새롭게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첫 내신을 준비하게 되죠. 내신 대비를 위한 정규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수업 소개에 앞서서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하면 그동안 공부해온 그 노력들에 비해서 실력이 크게 따라와주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는데요.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서 숙제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죠. 맞은 문제 동그라미, 틀린 문제는 X,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별표 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숙제 받아서 문제 풉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이 과정 속에서는 수학 실력이 오르는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실력이 오른다는 것은 학생들이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야지만 실력이 그제서야 향상된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 안에서는 이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못 풀던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못 풀던 문제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요. 몰라서 틀린 문제와 실수로 틀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 강의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몰라서 틀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제가 수학 교육을 전공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일반적인 유형별,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강의와는 다르게 저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적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 내용은 이렇게 풀어야 돼, 유형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하나만으로 유형에서 벗어나서 풀 수 있게 하도록 하는데요. 예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만나게 될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요. 보통 이 유형은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가 직접 그래프를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풀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은 그래프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나와도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방식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맞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오답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답을 만들어야지만 그제서야 제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틀리면 변형 문제 계속 가져옵니다. 계속 학생들이 진료할 때까지. 그렇게 학생들에게 제공하다가 2, 3주 뒤 잊을만 할 때 다시 주고요. 내신 대비,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그동안 틀렸던 문제 모아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보면서 시험 보러 가서는 안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컨셉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는 문제들은 맞추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정규반 상세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3월 중에는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과 제가 원하는 개념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 제가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맞추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학생들이 학평 그리고 내신 기출 굉장히 많이 풀어야겠죠. 학평 문제가
현재 잠실권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기출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기출은 당연히 풀어줘야겠죠. 송파구와 강남구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4월 초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데요. 4월 초가 되면 저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80% 이상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만큼은 골라서 조금 많이 어렵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풀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파이널 때 학생들이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봤던 문제인데 봤던 것보다 쉬워요.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학교 시험의 난이도대로 돌아와서 정확히 그 난이도에 맞는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라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험 자체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학생들의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모의고사를 준비합니다. 한 가지 모의고사로 모든 학교를 시험 보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워서 1등이 100점이 아닌, 그러니까 아무도 100점이 없는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저도 만점 없게 절대 만점을 받을 수 없도록 모의고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1번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성격에 맞게 남은 문제들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내게 되겠죠. 또는 문제가 많이 쉬워서 학생들이 일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저는 학생들이 문제를 전부 풀지 않고 그것보다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 풀이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 반응 모의고사 만들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풀이를 시작하는지까지만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의 성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조합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늘리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추가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전략 세워서 학생들이 실력이 갖춰지고 그리고 그 실력 이상의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 관리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통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생이 테스트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숙제는 얼마나 했는지 정도가 문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매 수업 이후에 피드백 보내드리는데요. 이 피드백은 보통 학생 한 명에게 이 정도 나갑니다. 매 수업마다 이 정도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학생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학생에게 맞춰주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문제를 푸는 것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학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이 어땠다 가정에 전달해드리고 가정에서는 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간지인데요. 제가 오답에 집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주간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오답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주는 주간지 역시도 전부 달라야겠죠. 학생들의 오답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본인이 틀렸던 문제 위주의 주간지를 전부 따로 받아갑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따로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똑같은 문제를 학생들 모두가 같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약한 점, 틀렸던 것 위주로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풀이 첨삭인데요.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만 볼 수는 없겠죠,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맞췄던 문제들의 경우에도 풀이를 읽어보면서 이런 식의 풀이는 이런 식의 실수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피드백을 해주거나 또는 글씨까지도 글씨가 너무 뭉개지거나 하면 내신 대비에 꽤 불리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를 만드는 습관 제거하도록 제가 풀이 한 명 한 명 읽으면서 첨삭해줍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인데요. 저는
제 클리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집에 갈 때 그게 몇 시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로 집에 가고 다음 수업을 듣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제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집에 가야지만 그날 마음 편하게 오늘 내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다 배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인데요. 제가 보통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그날 어땠는지를 잊기 전에 피드백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잠을 제가 잘 안 자요. 확실히 학생들보다는 늦게 자고요. 학생들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냥 저에게 그냥 카톡이나 궁금한 내용들 언제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전부 다 한 명 한 명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 나랑 잘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생이든 어떤 성향의 학생이든 제가 그만큼 한 명 한 명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생님 나랑 잘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학생들 공부하는 거를 보면 종종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종종 그 노력의 방향이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큼은 노력을 한다면 노력을 한 만큼 학생들이 결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학생들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